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정직원 한 명당 평균 1억 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와. 2020년에는 금융공기업 중 가장 연봉이 높아서 연봉킹에 꼽히기도 한 곳이죠. 바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인데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 산업은행에서 최근 퇴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런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높고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곳인데 최근 공채 경쟁률 무엇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산업은행의 하반기 공개 채용 최종 경쟁률은 29.7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지만요. 이전 추세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불과 전년도의 하반기 공채 최종 경쟁률은 56.4대 1, 2020년에는 60대 1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반토막이네요. 이게 산업은행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국책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IBK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속사정은 비슷합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총 160명을 공개 채용했는데요. 경쟁률은 42.3대 1에 그쳤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공채 경쟁률 또한 과거와 비교해서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네, 물론 과거 MZ세대가 선망하던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종 모두 좀 인기를 좀 얻지 못한다곤 하지만 국책은행의 인기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세대에게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우선 국책은행의 인기 하락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로 비교적 낮은 임금입니다. 특히 국책은행들은 시중은행 등 여타 민간 금융사의 연봉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국책은행 세 곳의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929만 원으로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 300만 원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네, 과거에는 국책은행의 연봉 경쟁률이 더 뛰어났던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판세가 좀 달라졌네요. 네, 5년 전만 해도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은 4대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1,0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차이가 좁혀지면서 지난해 역전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간 3대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 증가율은 4.4%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21%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신입사원 초임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회사나 직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0만 원 안팎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책은행의 인기 하락 요인,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됐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여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논의도 불붙은 상태인데요. 취업준비생들은 주로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10명 중 7명은 지방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근무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친구 등 네트워크가 없어서가 단연 1위였고요. 생활과 문화 환경 문제, 주거와 생활비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문제 지금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국책은행으로서는 이 인력 유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산업은행의 지난해 평균 이직률은 4.8%로 전년도와 비교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업은행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상승한 3.5%의 평균 이직률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은 평균 이직률 역시 상승했습니다.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아직은 인력 유출에 큰 타격을 받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거나 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유지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인력 유출 문제, 국책은행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됐던 MZ세대들 역시 또 이직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또 하나의 신의 직장이죠. 바로 공무원인데요. 네.
최근 비인기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6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요. 45.2%는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MZ세대 공무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65.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퇴직하는 이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6,039명이었던 20대에서 40대까지 퇴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11,693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네요. 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음에도 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나 사회적으로도 고민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낮은 월급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5년차 미만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 1순위는 낮은 보수가 꼽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죠.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77만여 원. 여기다 수당을 더해야 그나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하면 너무 박봉이고 일도 힘들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구직자에게도 바늘구멍 뚫고 들어온 이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무원 조직을 피하는 공통점, 바로 조직 문화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MZ세대한테는 이 조직 문화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공직사회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적이고 경직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20대, 30대가 공직사회를 떠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응답자의 43%가 근무의 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았고 41%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52%는 업무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공무원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중 휴무제를 도입해서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를 연차 없이 쉴 수 있게 한 건데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자율성을 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MZ세대 직원들 중심으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이번 제도 신설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문제뿐 아니라 경직된 조직 문화와 지방 이전 사안으로 국책은행과 공무원 조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과 또 사기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 각 조직의 성찰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